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계선 침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참 경계선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곧잘 침범함으로 생기는 많은 병들이 있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일머리가 조금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보면은 지금 설거지를 해야 될 때인지 청소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밥을 먹어야 될 것인지 뭘 해야 될 건지 제 눈에 한꺼번에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은 참 설거지도 잘 해주고 청소도 잘 해주고 심지어는 빨래도 해주고 널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베란다 청소도 제가 직접 하고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제 아내가 참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곧잘 범하는 실수가 경계선 침범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자신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계선 침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생활에서 참 적용이 안 됐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자신의 주권이나 자신의 영토가 침범을 당하면 이것은 저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전쟁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다 주권이 있고 영토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아내의 영토가 있고 남편의 영토가 있습니다. 남편의 영토는 집 밖이죠. 집 밖, 집 바깥. 아내의 영토는 집 안입니다. 또 자식들의 영토도 있죠. 아이들은 각각 자기의 방이 자기의 영토입니다. 영토죠. 그 영토 안에서는 자기의 주권이 행해질 수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행복감과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밖의 영토인 아버지가 집 안에 들어와서 아내의 영토를 마음껏 휘젓고 다니고 자식들의 영토인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청소에 대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나무라고 하면 전부 다 느끼는 것들은 경계선 침범을 당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경계선 침범. 이 경계선 침범은 사실 죄 같지 않은 죄고 일 같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과부족이 병이라고 합니다. 과한 것도 부족한 것도 다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라고 하는 것은 뭐 넘칠 과자인데 이것은 요새 백화문처럼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약자로. 과부족이 병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과유불급이란 말 있죠. 과유불급. 이것은 공자가 제자인 자공에게 한 말인데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과한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유자는 오히려 유자기는 하지만은 이럴 때는 서술형으로 과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과한 것, 초과하는 것, 너무나 많은 것, 너무나 과도한 열심, 애정, 에너지 이것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참 많이 있고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계선 침범입니다. 한의학에서 과부족이 병이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것이 건강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과하다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실정을 말하고 부족한 것을 허증이라고 합니다. 과하다고 하는 것은 병의 기운이 차고 넘쳐서 독기, 병 기운이 너무 가득한 것을 실정의 병이라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원기, 에너지, 힘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것을 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한 것도 병이고 부족한 것도 병이고, 실한 것은 깎아주어서 실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허한 것은 보호를 해주어서 허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한방의 치료의 요점이죠. 경계선 침범은 부족한다기보다는 항상 과하고 실하고 차고 넘쳐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상에서 혹시 남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일은 없습니까? 외국에 있는 제 아들이 한 번씩 집에 와서 아빠하고 같이 밖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요, 이런 제가 경계선을 곧잘 침범하고 했습니다. 볶국을 먹는데 볶국이 펄펄 끓는 볶국이 나오면은 보통 이렇게 식초를 넣지 않습니까?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있고 저는 식초를 당연히 제 국그릇에 넣었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들의 식초를 같이 쪼로로 따라 줬습니다. 그게 바로 경계선 침범입니다. 식초가 필요하면 자기가 넣을 것인데 내가 아들 것까지 같이 넣어줘 버리는 것. 우리는 이런 문화에 굉장히 익스큐즈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다 이게 경계선 침범입니다. 경계선을 침범당하면 주권을 침범당하는 기분이 들고 영토를 침공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아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양식집에 가면은, 레스토랑에 가면은 고기를 시킬 때에 뭐 잘 구워, 바싹 구워 드릴까요? 보통으로 할까요? 조금 덜 구울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또 소스도 뭐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물음에 의해서 그 손님이 왕이거든요. 손님의 주권을 인정해주고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방장이 다 그 오다대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식당에 가면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김치찌개 집에 간다. 주방장 아주머니가 기분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춧가루를 좀 더 넣고 싶으면 더 넣고, 소금을 더 넣고 싶으면 더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거죠. 거기에 손님의 무슨 주권을 물어보고 경계선을 인정해주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경계선을 서로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면 남한과 북한과의 그 사이의 경계선만 생각하지, 사람들 개인과 개인, 인격과 인격, 이 사이의 경계선은 예사로 무시하고 침범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식당에 가면은 주인이 주는 대로 그냥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경계선이 침범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집안에서 상하의 서열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자식들,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이런 계급이 분명한 이러한 위치에서 갑이 위에 있는 사람이 경계선을 침범해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범을 당하고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당장 표현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나중에 쌓이면 엄청난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안뿐이겠습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항상 경계선을 침범하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충성이죠.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충성. 충성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데 일을 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고 남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권이라고 그러죠. 월권. 이 주권을, 권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남의 권리를 침범하고 자기는 혼자서 다 해버리는 이런 월권. 다른 면에서 보면 그것이 충성이고 열심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경계선을 침범당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침범당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월권, 이러한 월권이 참 우리 삶의 현장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평소에는 그냥 막 좋은 게 좋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들 참아 지납니다. 아이고 막 하고 한번 참지 하고 침 한번 꾹 삼키고 참고 지나다 보면은 경계선을 침범하는 사람은 괜찮은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당연한 줄 알고 계속적으로 침범합니다. 계속적으로. 마치 북한이 남한에게 침범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는 자꾸 더 강도가 심하게 침범을 예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꼼짝 못하도록 강하게 태클을 걸어주면 무서워서 못하죠.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개인과의 사이에서 이런 경계선을 조금 침범당했다고 해서 그때마다 꼬치꼬치 따지고 나무라고 항의하고 고소하고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 우리가 익스큐즈를 하는데 이게 평소에 참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팍 폭발하면은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해서 터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경계선을 계속 침범당하면 사람들이 기가 아주 울체가 됩니다. 기울이라고 그랬죠. 한국에서는 기가 울체된다. 눌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기가 계속 울체되면 결국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면 우울증이 됩니다. 우울증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이 지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수치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혼자서 앓고 있고 숨기고 있는 사람들을 수치까지 친다면 10명 중에 적어도 3명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우울증이 왜 생기느냐 하면 보통 대부분 경계선을 침범당해서 생깁니다. 경계선 침범을 계속 당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사람이 쌓이는데 속으로 쌓이지만은 겉으로는 표현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속으로 자꾸만 분노하게 되거든요. 이걸 역분노라고 그러죠. 역분노. 그래서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사실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있어서 자살, 슈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상당히 흔한 일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귀한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역분노입니다. 역분노. 이러한 우울증이 계속 쌓여서 기가 울체가 되고 해서 자기는 속으로 억울해 죽겠고 답답해 죽겠고 기분 나빠 죽겠고 화나서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현을 못하고 아무런 항의를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만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억울하고 믿고 싫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서 건전하게 튀어나와야 할 그러한 반응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꾸로 치솟아 올라와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해하게 하고 자기를 다치게 하는 자해시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결국 경계선을 침범당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제가 집에 와서 뭐 빨래 늘어나 있으면 빨래를 다 걷어주고 혹시 세탁기 안에 빨래 한 것이 아직 그대로 들어있으면 들어가서 다 꺼내서 빨래를 널어주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참 가정적인 남편이요. 참 열심히 있는 남편이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경계선을 침범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게 하는 요구는 집안의 일은 내 일이니까 나에게 맡겨놓으세요. 당신은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놀다가 그냥 자시오. 집안에 어떻게 했든 신경 쓰지 말고 싱크대 근처도 가지 말고 세탁기 근처도 가지 마시오. 나한테 딱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협약을 했습니다. 아, 내가 아내의 경계선을 침범하고 있었구나. 내가 가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경계선을 침범했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의 방에도 잘 안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 방, 딸의 방에도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가서 이거 뭐냐 하고 이렇게 말하면 다 그게 경계선 침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권을 존중해주고 영토를 존중해준다면 자기의 방은 자기가 알아서 관리할 것이다.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자기의 공부도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딱 주권을 인정해주면 경계선이 침범이 안 되는 거죠.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오늘은 뭐 먹을래? 애들이 물어보고 먹고 싶은 것을 시켜주는 것이지. 애비가 오늘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경계선 침범. 우리 생활에서 경계선 침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죄 같지 않은 죄요. 일 같지 않은 일. 사건 같지 않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우습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죠. 아무도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경계선을 침범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공격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공격하고 힘 없으면 당하죠. 북한이 우리를 침범해 올 때에 우리가 강하게 대응하고 박살을 내면은 꼼짝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무력하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집안에서 사회에서 상위자가 경계선을 침범하는데 하위자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쌓이면 나중에 엄청난 비극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열심이죠. 충성. 영적인 열심과 충성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레이드는 다 다릅니다. 우리 한 교회 안에서도 각 개인별로 영적인 그레이드가 다르고 또 환경과 위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자기식으로 경계선을 팡팡 침범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 없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힘써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보십시오. 열심, 지식. 결국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경계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치는 것인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으면 결국 자기는 충성하고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바둥바둥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옆에서 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자기에게도 결국 해가 되고 하면 할수록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열심. 나름대로 충성한 사람들이지 열심도 없고 충성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히지도 않고 시끄럽게도 하지 않습니다. 이 지나친 열심과 충성 이것이 너무 과해가지고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하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도 안 다치고 남도 안 다쳤을 텐데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 일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게 경계선 침범입니다. 경계선 침범.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은 주권을 침범하고 영토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우리의 몸의 기운은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다고 그랬죠. 기가 잘 돌아야 기의 짝인 혈도 잘 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 순환이 잘 되고 기가 맑고 깨끗하게 돌려면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경계선을 많이 침범한 적은 없었는지, 혹시 내가 계속 침범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어떤지, 건강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반응.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많은 경계선을 침범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침범 당해온 경계선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제대로 못하니까 반응을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건강한 반응을 해서 그때그때 경계선 침범을 막아내야 되고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속으로 쌓이고 쌓여서 병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람은 배운 대로 본 대로 아는 대로밖에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황폐해집니다. 황폐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가 병이 되는 거죠. 방송을 듣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은 경계선에 대해서 한번 깊은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사랑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사랑, 용납해 줄 때에 경계선이 침범당하지도 않고 또 침범하지도 않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